오늘 썸네일 내용 개인 전문 투자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하면 뭔가 전문가 느낌 나지 않으세요? 이름부터 전문 투자자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 전문 투자자 우리 끼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끼끼도 바로 전문 투자자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이 너무나 쉽거든. 뭐냐?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 평균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5천만 원 있으면 우리 끼끼도 전문 투자자 가능. 야, 그러면 나는 엄청 전문 투자자다. 저기 업비트, 빗썸 이런 데에다가 억대로 돈 들고 있으니까 나 완전 초전문 투자자야? 아무나 전문 투자자 할 수 있는 5천 이상이 들고 있으면 필수 조건 해결됩니다. 그리고 뭐 소득이 1억 이상, 부부 합산 1.5억 이상, 아니면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아니면 자산이 5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 끼끼도 전문 투자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가 되는 것은 개나 소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19년도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법이 바뀌었냐? 원래는 이게 5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그렇지. 돈을 5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금융투자로 5억 이상 굴리니까. 하지만 이게 2019년도 저번 대통령 때 바뀌었습니다. 얼마로? 5천만 원으로. 그리고 이제 전문가도 없었는데 금융 관련 지식 전문가가 들어가면 또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문 투자자 제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웬만하면 돈 어느 정도만 있으면 지은 문가도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건이 좀 따로 있죠. 어떤 조건이냐? 이제는 각 증권사에서 접수해야 됩니다. 각 증권사. 증권사마다 조건이 달라요. 옛날에는 정부에서 딱 이렇게 해서 정해줬는데 이제는 각 증권사마다 조건이 달라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마다 이 금액이라든지 한도라든지 전문가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는 우기기들 전부 다 전문가 가능. 대다수의 이제 조금만 돈 좀 굴리신 분들은 다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문 투자자가 누구나 가능하게 바뀌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 소주 한 잔. 여보세요 나야 하시는 우리의 임창정 선생님도 이거에 포함되셔가지고 이번에 당하셨죠? 그러면 그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가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되느냐? 무슨 투자가 가능하느냐? 이게 됩니다. CFD가 가능합니다. 차액 결제 거래라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전문 투자자만 가능한데요. 레버리지를 10배까지도 땡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막 3.5배, 이거 증권사마다 달라. 어떤 데는 3.5배, 어떤 데는 5배, 제가 찾은 데는 10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율을 쫙 땡겨서 롱으로 상승으로 베팅이 막막 가능해. 그런데 이게 만기 없이 포지션 유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봅시다. 만기 없이 포지션 유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증거금. 우리 코인은 증거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뚝배기가 되는 겁니다. 뚝배기. 청산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코인은 마이너스가 없어. 코인을 투자했는데 내 돈이 마이너스 될 리는 전혀 없습니다. 코인은 그런 기능이 아예 없어. 하지만 증권사는 은행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증거금 초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가 가능합니다. 내 돈이 마이너스가 돼. 내가 자동으로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뭐다? 증권사입니다. 그 기능을 만기 없이 포지션 유지 가능. 내가 마이너스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 플러스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만큼 마이너스가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났던 CFD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떡상 가자 하면서 레버리지로 돈을 쭉쭉 넣었다가 어떻게 됐다? 결국엔 세력 연루로 인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진 애들이 다올투자, 삼천리, 그리고 대성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 손실 받느냐? 요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가 무제한으로 난다. CFD 계좌 추가 증거금 마이너스 났다는 소리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났다? 12억. 와, DB 금융투자입니다. 마이너스 93.94%. 오늘 입금해야 할 돈 33억 원. 33억 원을 지금 갚지 않으면 내일 더 하락하니까 망한다. 반대 주문, 강제 천상 나간다. 그리고 하루 지나니까 33억 원 그때 가렸어야 되는데 못 가리니까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43억 원.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돈 못 갚습니다. 전문 투자자의 문턱을
확 낮춰버리니까 개나 소나 이런 사건들 연루돼가지고 전부 다 거지됐습니다. 이게 CFD 단톡방인데요. 마이너스 18억. 마이너스 18억이면 많이 잃은 거고요. 마이너스 1, 2억은 얼마 안 잃은 겁니다. 이 사람은 2억 빚. 2억 빚에 마이너스 3억 7천. 이분은 마이너스 5억입니다. 진짜 이번 임창정 사태 때 연루되신 분들은 쉽게 말해서 진짜 거지됐습니다. 진짜 거지됐어. 왜? 증권사에서 강제로 자기가 선택한 거지. 마이너스, 증거금을 초과한 마이너스가 발생돼서 빚이 생겼으니까 이거 증권사에 갚아야 됩니다. 못 갚으면 빨간 딱지요.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골로 가나요? 그럼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창정 아저씨는 어떤 걸 당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사 올라오고 있는 CFD 피해자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피해를 당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사기꾼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속삭여요. 지인 몇몇 이런 사람들한테, 혹은 부자들이랑 연예인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형님! 골프 라운딩 치면서 형님 나이스 샷, 제가 그늘막집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전문 투자자가 형님은 쉽게 됩니다 하면서 막 속삭이는 거야. 전문 투자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막 해가지고 맨 첫 번째 5천만 원에서 조금만 넣으시면 저희가 잘 굴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전문직 있죠. 여기 전문가의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골프 가면서 막 속삭이면서 막 속이는 거야. 돈 있는 사람부터 먼저 속이는 거야. 형님, 저희가 지금 막 돈 초창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돈 벌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속삭이고 뭘 하냐, 이분들이 돈을 맡기면 그거 가지고 10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하죠. 10배 레버리지 가능하니까 대출 받아서 쭉 끌어올립니다. 쭉 끌어올려. 이것은 뭐다? 피해자 돈으로 쭉 끌어올려. 그러면 이 밑에는 누가 샀다? 사기꾼들이 저점 매집해 놓고 저런 전문직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속여서 10배 롱 칩니다. 10배 롱. 그러면 가격이 쭉 올라가지. 쭉 올라가니까 이 전문직들이 정신을 못 차려. 진짜 올라가는구나.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레버리지로 땡겼으니까 수익률이 엄청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사기꾼이 다시 한 번 더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형님, 수익 많이 보셨죠? 사람 한 명 데리고 와봐. 형님, 이거 진짜 괜찮은 투자인데 이거 해가지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사람 좀 데리고 와보세요 하면서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이 그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 수익금의 50%를 나눠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다른 전문직들 투자 추천하고, 그리고 자산 있다는 사람 어떻게든 연락해가지고 다 돌립니다. 왜? 그 사람의 수익금의 50%가 내 수익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수익금이 또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다단계 형식으로 이야기가 쭉 퍼지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이 마수가 펼쳐지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CFD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죠. 그러면 뭐 한다? 사기꾼들이 찾아옵니다. 2명이서 와가지고 1임 투자해줘요. 선생님, 이거 주민등록증하고 핸드폰하고 주세요 하면서 막 만져줍니다. 만져줘가지고 계좌 딱 뚫어가지고 올라가고 있을 때 계속 롱을 쳐요. 그러면 맨 밑에서 샀었던 사기꾼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고요. 초창기 투자했었던 그 사람들로 수익을 쭉 보겠죠. 하지만 다단계로 빚으로 이루어진 이 매수세 결국엔 꺾입니다. 가짜로 만든 이 펌핑 영원히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꺾여요.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맨 첫 번째로 사기꾼들이 익절하겠죠. 익절하고 가격이 쭉 빠지면서 자기 주위 맨 첫 번째 다단계 윗선 단계 애들부터 정리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락하겠죠? 이렇게 사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CFD 투자한 사람, 혹은 CFD 초창기에 투자했지만 익절을 안 하고 욕심부린 사람, 예를 들어 우리 임창정 선생님처럼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발생했다. 그리고 빚으로 만들어졌고 이번이 다 사기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합니다. 실제로 실매수가 안 들어와. 그러면 청산 물량만 계속 나오고 증권사에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대 매매를 내겠죠. 반대 매매는 시장가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맨 밑으로 던지는 거야. 계속 던지니까 연일 하한가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홀딩스 13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떨어졌고요. 다우데이터 5만원짜리가 15,000원 갔고요. 서울가스 50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선광 17만원짜리가 3만원 됐습니다. 한림지주 18,000원짜리가
9,000원 됐습니다. 이만큼 쭉 떨어지다가 이제야 이제 좀 캔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멈춘 거죠. 하지만 실제로 반대 매매가 대다수 나갔거든요. 어느 정도 물량이 정리가 됐어요. 물량이 정리가 돼서 CFD 참가했던 사람들은 12억 손해, 43억 손해. 이 손해를 그대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분들은 진짜 빚더미에 깔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당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CFD 사건은 2019년도에 전문 투자자의 요건을 낮춘 거, 이거 하나로 이루어진 나비 효과였다. 조건 하나 낮췄다고 이거를 틈으로 만들어서 사기를 친 계획된 애들의 나쁜 놈들의 나쁜 짓이었다. 거의 뭐 코인이랑 별다를 거 없습니다. 코인도 똑같잖아. 코인도 비슷하죠. 마진거래소 레퍼럴 쭉 해가지고 사람을 땡겨서 이렇게 매수매도 추천하는 애들 있지.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CFD 사건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사기당한 거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은 어떻게 남에게 맡겨? 그래도 매수매도는 본인이 해야지. 매수매도는 본인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코인은 그래도 마이너스 안 되는데, 맞아요. 코인은 그래도 마이너스 안 되는 게 어딥니까? 저분들은 다 신용불량자입니다.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문직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천 쪽 있죠. 인천이 그게 많았대. 왜냐면 이게 다단계라는 게 결국에는 지인 장사죠. 지인한테도 장사지라는 거잖아. 그래서 인천 쪽 의사들 있죠. 의사 전문직들이 지금 다 이거 당했대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래서 빚더미 앉아가지고 병원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인천 쪽 혹은 서울 쪽 전문가들 이제 그런 병원들, 건물 병원들 이렇게 경매 물량 나올 거고, 뭐 전세 물량 뭐 이런 것도 막 파산 물량 나올 거다. 그러면서 아파트랑 막 이런 거 막 다 던져질 수도 있다라고도 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쪽에 아파트 구매할 타임이 온 것 같습니다. 전문직들 좋은 아파트 사야겠죠. 다 경매로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 아마 뜰 거예요. 내년에. 망한다고 바로 파산 안 하니까. 이렇게 빚이 쌓이더라도 한 번에 안 망하죠. 버티다가 망합니다. 버티다가 망하실 때가 아마 내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로스로 오늘 썸네일 내용 마무리 지었습니다.